자, 24학년도 3월 학평이죠. 학평인데 일단은 공통 과목은 이렇게 9개 해설해 볼 거고 확통은 4개 이렇게 해설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공통 11번부터 갈게요. 그래서 문제를 바로 보면은 자 보니까 공차가 음의 정수래. 자 11번에서 공차가 음의 정수래요. 뭐 이런 상태고 그 다음 준조건이 뭐냐면 등차 수열인데 6번째 항이 지금 마이너스 인가봐. 이거 줬고 그 다음에 시그마에 지금 K가 얘들아 1부터 8까지 갈 거래. 근데 절대값으로 덧셈을 했더니 그 결과가 그냥 더한 거죠. 그래서 그냥 더한 거 AK로 에다가 41을 더하면 나오는 결과다. 이걸 준 거예요. 자 이런 상태인데 이때 지금 문제에서 결국 물어보는 게 얘 좀 찾아달래. 이거 얼마냐? 라고 물은 거야. 얘 얼마냐? 그럼 당연히 이제 저 등차 수열이 뭐냐를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잘 봐봐. 일단 6번째 항이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왔고 공차가 음의 정수야. 자 근데 여기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얘거든요. 절대값. 우린 절대값이 나오면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호란 말이야. 부호를 결정을 하겠다는 거는 지금 잘 봐봐. 6번째 항이 마이너스 2라는 거는 그 전 거 5번째 항이겠죠? 5번째 항이 얼마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왜냐면 얘가 0에 되게 가까워요. 가깝고 정수가 지금 미안해. 공차가 지금 음의 정수라고 했잖아. 야 공차가 음의 정수면 여기서 더 작아졌다는 거니까 얘는 마이보단 큰 수여야 돼요. 더 큰 수일 텐데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다 쳐봐. 왜냐면 정수 차이일 테니까. 얘 마이너스 1이면 네 번째 항이 뭐가 된다는 게 보장되냐면 0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여기 마이너스 그냥 쓸게요. 근데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2인 상태에서 얘가 0 또는 어쨌든 더 큰 수였다고 해봐. 그러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았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상황이 또 바뀌지.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공차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었을 땐 얘들아 5번째 항도 여전히 음수거든. 마이너스거든. 근데 만약에 공차가 마이보다도 더 작거나 같다고 해봐. 그런 경우에는 5번째 항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우린 절대값을 처리를 할 때 걔가 0보다 크다 혹은 작다 뭐 등호까지 생각을 해서 그걸 따져볼 텐데 공차가 마이너스 1일 때랑 그렇지 않을 때가 상황이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첫 번째 공차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먼저 풀어볼 겁니다. 자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1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거 뭐겠어? 마이너스 3이겠죠. 그 다음 거 뭐겠어요? 마이너스 4겠죠. 그럼 이걸 싹 다 더했다는 거지. 싹 다 더하면은 이제 이 위의 식을 만족을 시켜달라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로 일단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해볼게요. 공차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그럼 저 좌변은요. 얘는요. 일단 이거 먼저 너네가 잡고 가자. 네 번째 항이 이제 0보다 뭐 한 거냐면 5번째 항이죠. 네 번째 항 맞죠? 네 번째 항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5번째 항이 이제 0보다 작은 게 되는 거지. 그럼 저 좌변은 당연히 A1부터 A4까지는 그대로 나올 거야. 양수니까. 근데 A5부터는 마이너스를 달고 더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괜찮죠? 그리고 걔가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은 얘네랑 똑같대요. 그럼 쟤는 그냥 A1부터 쭉 어디까지 A8까지 더한 거잖아. 그거에다가 42를 더한 거랑 똑같은 값이래. 그럼 좌우변을 잘 보니까 소거되는 게 보이잖아요. 요거랑 여기서 중간에 이제 네 번째까지는 소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거를 덩어리로 잡아가지고 여기도 똑같은 게 남았겠죠? 요 마이너스 붙은 거 이쪽으로 넘겨. 그럼 걔네가 다 2배씩 될 거야. A5부터 얼마까지? A8까지가 될 거고 걔네들이 이 41을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42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5부터 A8까지의 합을 약분까지 해주면 마이너스 21입니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5부터 8까지면 얘들아 얘네 더한 거야. 아까 이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거 한 거니까 쟤네 더하면 마이너스 21 돼? 안 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불가능했던 거고 두 번째로 넘어가야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공차가 마이너스 2보다 더 뭐하거나 작거나 같은 거, 이거 말하는 거죠. 요때도 한번 풀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럼 요때는 네 번째 항이 양수인 것도 맞고요. 다섯 번째 항부터도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을 그대로 나오게 해주는 범위에 걸리게 될 거고, 여섯 번째 항부터는 이제 음수가 시작이 되는 요렇게 상황이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도 첫 번째 항부터 이번에는 다섯 번째 항까지는 그대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그럼 그 결과가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 42를 더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또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 중간에가 아니구나. 이거 전부 다랑 이 중간에 다섯 번째 항까지는 소거가 될 거고요. 또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가 넘어가서 오른쪽에서 이제 두 배가 될 거라고. 여섯 번째 그냥 쓸게요. 이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또 얼마가 된다? 4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2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약분을 하시면은 이 안에 있는 것도 좀 간단하게 써볼까? 자, 지금 무슨 수열 우리 따지고 있어요?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면 얘는 3배의 A7로 볼 수 있겠다. 그럼 A7이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7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야, 그럼 지금 우리가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공차가 얼마였다는 거? 마이너스 5였다는 거를 얻은 거지. 근데 문제에서 이제 구해달라고 한 게 아까 얘였잖아요. 첫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의 합.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해 볼 건데, 자, 그럼 그냥 합으로 생각을 해보면 2분의 항의 개수가 총 8개죠. 8개에다가 가장 첫 번째랑 가장 마지막 얼마야? 여덟 번째.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될 것 같고, 물론 뭐 요거는 요렇게 봐도 돼요. 얘네 둘의 항번호 합이 얼마야? 지금 9잖아요. 그럼 얘를 A4랑 뭐 A5의 합으로 봐도 되겠지. 그럼 지금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면은 다섯 번째 항은 거꾸로 5를 더해주면 돼. 3. 네 번째 항도 거꾸로 5를 더해주면 돼. 8이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더한 게 11이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2분의 8 곱하기 얼마로? 11로 딱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약분까지 다 가면은 44다.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2번이었던 거고, 12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2번을 보면은 실수 A에 대해서 fx가 다음과 같아요. 자, fx 지금 함수식 보니까 얘들아 3x 제곱에 더하기 3x 더하기 a라고 돼 있어.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 함수고요. 요거는 3x 더하기 a래. 그래서 요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다. 이렇게 구간별로 제시가 돼 있고요. 자, 이걸 토대로 지금 gx를 구성을 f로 만들었대요. 인테그럴 마이너스 4부터 x까지, 여기까지 f, t, b, t 이렇게 줬대. 근데 얘가 지금 2에서 뭘 가져요? 극소를 갖는데요. x는 2에서 뭘 갖는다? 극소를 갖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 이걸 토대로 gx의 극대값을 구해줘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얘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당장. 그래서 얘부터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우리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주는 게 뭐냐면 윗끝과 아래끝이 같아지는 값을 대입을 해요. g에다 마사를 넣으세요. 얼마입니까? 0이죠. 그리고 양변 미분을 해요. g를 미분해주면 얘 미분 친 거니까 fx가 되겠지. 자, 그럼 저 첫 번째 함수에서 fx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2에서 극소를 갖는다? 얘들아, 극소를 갖는다는 거는 무조건 뭐 한다는 거야? 감소하다,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도함수의 입장에서, g의 도함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에서 뭐로? 플러스로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딱 2였다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2라는 지점이 딱 요 함수에 걸리거든. 얘 몇 차 함수냐면 1차 함수야. 요 1차 함수는 증가하는 1차 함수일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림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죠. 얘를 토대로 어떤 그림이 완성이 되냐면 얘는요 무조건 2에서 부호가 바뀌는 1차 함수가 되라는 거야. 여기가 2라는 거지.
그럼 여기다 2 넣었을 때 0 돼야 되니까 a는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6일 수밖에 없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요거는 지금 F함수겠죠? F함수를 한쪽을 잡아준 거고, 그럼 A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 Y절편이니까 마이너스 6인 거야. 여기도 마이너스 6이겠지 뭐. 근데 우리 지금 찾는 게 뭐냐면 극대 찾는 거지. 극대 찾으려면 뭐 해야 돼? 얘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2까지 가겠지? 그럼 얘는 3 앞에 써놓고 x 더하기 2랑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요 왼쪽에 마이너스 2가 있겠지. 걔를 기점으로 요렇게 되는 어떠한 2차 함수의 일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보니까 얘도 부호 판단을 좀 해보자는 거야. 왜냐면 지금 우리가 그린 게 F잖아. 근데 F는 결국 누구였냐면 G의 도함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럼 G의 도함수라는 거는 부호가 중요하다는 거고, 당연히 우리가 또 여기서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갖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은 증가하다 감소한다는 소리니까 요거를 알 수 있을 거다. 그럼 우리가 결국 답을 내려면 구해야 되는 게 G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돼요. 그럼 G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봐. 그럼 인테그럴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겠지. fx야. 근데 이 구간이 음의 구간이에요. 요 함수 갖다 쓰면 됩니다. 3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아까 6이었죠? 이거의 dx다. 요것만 계산하면 답이 되는 거지. 자, 얘를 계산해 볼까? x 세제곱에 더하기 2분의 3의 x 제곱에 마이너스 6x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대입을 해줄 거예요. 자, 마이너스 2 좀 한번 넣어볼까? 마이너스 8, 여기 마이 들어가면 4니까 더하기 6, 그리고 마이 들어가면 더하기 12, 빼기 마사도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64, 그 다음에 16에서 절반하면 8, 3, 24, 여기도 24 이렇게 되겠다. 야, 그러면 너 앞에 거 얼마야? 얘네들 그냥 마이너스니까 10 나오고, 뒤에 거는 여기서 48이니까 마이너스 16이 돼? 그럼 더하기 16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찾은 게 2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는 정답을 몇 번이라고 하면 돼요? 5번으로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두 문제 풀었고, 또 지웠다가 다음 문제 이어서 갑시다. 자, 이어서 13번으로 갑시다. 자, 보니까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요. 13번에 원이 하나 나와 있고, 자, 이렇게 생긴 원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A고요. 여기가 C인가 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B가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상태고, 여기 D인가 봐요. 그래서 요렇게 갖다 이었다. 이거 준 거고, 지금 여기가 얘들아 3분의 2파이에요. 여기가 3분의 2파이다. 뭐 요거 준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AB의 2배가 BC랑 똑같대요. 그냥 요 AB가 2배를 받으면 BC랑 똑같아진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요만큼을 우리가 T라고 설정을 하면은 요만큼은 몇 T? 2T라고 이제 바뀌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태고, 자, 이때 지금 뭐라고 했냐면 원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AC의 넓이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P는 여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상태에서 지금 A랑 C를 가지고서 만든 PAC라는 삼각형 있지. 그 삼각형의 넓이를 가장 크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거든. 여기서 보니까 AC가 고정돼 있잖아요. 그럼 P 때문에 넓이가 결정이 될 텐데, 그 중에 넓이가 가장 크려면 당연히 AC라는 선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을 택하면 되겠지. 그럼 그 점이 누가 될 수밖에 없냐면, 자, 이거 원의 중심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야. 뭐 한 여기쯤 있겠죠, 원의 중심이. 그럼 원의 중심에서 요 현 AC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럼 거기서 그대로 반지름만큼 더 가. 그럼 요때가 이제 선분 AC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원 위의 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Q가 놓여 있을 때, 그때가 우리가 찾는 넓이가 가장 뭐 할 때다? 가장 컸을 때가 될 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요렇게 지금 하나 그어달라 한 거고, 여기도 요렇게 하나 그어달라 한 건데, 자, 이렇게 만들면 그때 QA의 길이가 여기가 6루트 10이래. 근데 여기서 너네가 잘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당연히 이게 수선의 발이 되면서 반지름 반지름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갖다 이어놓은 거니까 가장 큰 파란색 삼각형도 뭐가 될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저기 위에 있는 여기도 6루트 10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다. 이 결론이죠. 자, 그럼 너희는 여기서 문제에서 해달라고 한 게 뭐냐면 선분 AC 위의 점 D에 대해서 CDB가 3분의 2파이 아까 체크했던 거고요. 결국 이 CDB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달래. 그래서 일단 파악한 게 이 정도인데 얘들아, 이 CDB의 외접원의 넓이라는 건 우리가 당연히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유가 뭐죠?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되는 이유. 자, 삼각형 CDB에 대해서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뭐 R로 잡자, 외접원의 반지름을. 그럼 당연히 우리는 외접원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무슨 법칙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사인 법칙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삼각형에 대한 우리는 사인 법칙을 쓸 준비를 하고 계시면 돼요. 당연히 우리가 얘를 알잖아요? 그럼 그거랑 마주보는 누구를? 이 t를 구하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야. 그럼 이제 너희는 t를 구하는 걸로 목표를 잡으면 될 거고, t를 구하기 전에 문제에서 뭘 줬냐면은 코사인의 ABC의 값을 마이너스 8분의 5로 줬대요. 그러니까 요만큼에 대한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마이너스 8분의 5라고 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세타라고 좀 잡을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뭐라는 것까지 알고 있냐면 마이너스 8분의 5입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t를 구하려면은 세타에 대한 건 알고 있는 거니까 이 마주보는 AC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근데 그 AC에 대한 정보를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냐면 이 파란색 삼각형에서 얻을 수 있겠죠. 왜 얻을 수 있냐? 이 파란색 삼각형에서 얘들아, 여기 봐봐. 지금 우리 두 변 알고 있고 심지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인데 얘가 누구냐는 거야, 요만큼. 사각형 CQAB의 입장에서는 세타랑 마주보는 각이 저 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각을 파이 빼기 얼마라고? 세타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뭐 할 거냐면 삼각형 QAC에서 코사인 법칙을 먼저 좀 가보도록 할게요.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뭐 할 거냐면 여기 AC 길이를 제곱을 해요. 코사인 법칙으로. 그럼 당연히 저거 제곱한 거지. 6루트 10과 6루트 10을 제곱을 해봐. 그럼 360이 나오고요. 더하기 또 360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2배에 얘네들 또 곱해요. 곱하면 또 뭐 나와요? 360 나오겠지. 그리고 코사인 뭐가 들어가야 돼? 세타가 들어가면 되겠다. 뭐라는 거야? 코사인에 파이 빼기 세타가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얘가 누구라고?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예요. 근데 걔가 누구야? 코사인 세타 지금 마이너스 8분의 5잖아. 그거에다 또 마이너스를 써준 거니까 8분의 5입니다, 이게. 알겠어? 그럼 계산 좀 해보자. 얘네 둘 더하잖아? 그럼 720 될 거야. 근데 거기서 빼기 8분의 5를 얘네한테 곱할 겁니다. 그럼 8은요. 일단 2랑 얘 약분하면 4거든. 4랑 얘도 약분해. 그럼 90 되겠죠? 그래서 90이랑 5랑 곱하면은 450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450인 거야. 그럼 720에서 450 빼니까 얼마 나와? 얼마니? 270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A랑 C를 이어놓은 선분의 제곱의 값인 거야. 요 값이죠. 근데 그거를 바로 이어달리기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삼각형 누구로 이어달리기 할 거냐면은 BCA로 한번 가보자. ABC라 쓸게요. ABC라고 합시다. 거기서도 한번 코사인 법칙 가볼게. 코사인 법칙. 그럼 똑같이 AC의 제곱은요. T의 제곱, 2T의 제곱. 그럼 T의 제곱, 2T를 제곱했잖아. 그럼 몇 T 제곱이야? 4T의 제곱 마이너스 2배 T 곱하기 2T 곱하기 또 코사인 세타인 거야. 코사인 세타. 근데 지금 코사인 세타 얼마로 취급하면 돼요? 마이너스 8분의 5로 취급하면 되겠다. 알겠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얘네 둘은 풀풀로 바뀔 거고 2랑 2가 4랑 지워져서 8이랑 지워져서 2가 되겠지. 자, 그럼 얘 어떻게 나와요? 앞에 게 5t제곱이거든 얘들아. 얘가 2분의 5t제곱이야. t 두 개라서. 그럼 2분의 얼마가 돼? 15t제곱이 되겠죠. 통분까지 다 해주면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얘가 지금 얼마냐면 얘가 270이랑 같은 거예요. AC의 제곱이니까.
자,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얘가 2분의 15t 제곱입니다가 결론이다. 자, 그럼 요식을 이제 풀어보자. 요식을. 그래서 15랑 약분을 해주면은 일단 3으로 먼저 약분을 할까요? 그럼 90은 2분의 5t 제곱이 될 거고 5도 약분을 합시다. 5랑 약분하면은 얼마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넘어가면은 t제곱이 여기서 얼마라고 나와? 36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결국 우리가 아까 필요했던 t를 구한 거죠. 이게 지금 얼마가 된 거냐면 그러면은 12가 된 거지. 그래서 저게 12가 된 거고, 자, 이때 이제 우리 아까 하려던 거 삼각형 CDB에서 사인 법칙을 활용을 해볼게요. 사인 법칙. 자, 사인 법칙 당연히 똑같이 뭐 하면 돼? 일단 2R은 사인 3분의 2파이죠.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그거랑 마주보는 12 딱 써주면 되겠다. 자,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루트 3분의 얼마가 돼요? 24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R 값이 얼마가 돼요? 루트 3분의 얘 약분 쳐주면은 이거 약분한 거지? 12가 될 거다. 그래서 유리화까지 다 해주면은 4루트 3 이렇게 반지름이 나온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어요? 반지름 찾는 거였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이렇게 하고 갈 수 있겠지. 넘어갈게요. 14번. 자, 14번을 또 보니까 두 정수 A, B에 대해서, 자, 정수 A, B래요. 정수 A랑 B에 대하여 뭘 말하고 있냐면 지금 fx가 다음과 같아. 자, fx가 지금 뭔가 보면은, 자, 구간별로 제시된 함수인데 x제곱에 마이너스 2ax에다가 더하기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래. 자, 얘는 지금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함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냐? 3차 함수인데 얘는 뭐 했냐면 정해졌죠. 자, 이런 문제 풀 때 이 정도면은 이런 비슷한 류의 문제 중에서는 할만한 정도가 되겠지. 왜 그러냐면 하나가 결정돼 있어요. 정말 너희를 힘들게 하고 싶었으면은 둘 다 문자가 들어간 걸로 나올 거야. 근데 하나가 정해졌다는 거는 그래도 할만하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fx랑 걔랑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좀 gt 함수라고 하겠대. 개수 함수예요. 근데 그 gt가 k에서 불연속인 k가 두 번 존재해. 두 개 존재해라. 그러니까 불연속이 두 번 나오라는 거거든. 그럼 아까 말했듯이 일단 정해진 걸 먼저 해보자고. 자, x는 0을 기준으로, 왜냐면 함수가 0을 기준으로 바뀌잖아요. 0을 기준으로 우리는 오른쪽 함수를 알고 있어. 그래서 얘를 y는 5라는 상수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앞에 두 개가 이제 x제곱에 뭐로 묶여요? 얘네가 x제곱에 x 빼기 3으로 묶이다 보니 0에서는 접하고 3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여기가 이제 빵꾸겠죠? 등 없으니까 요렇게 접하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되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얘가 얼마였어? 이 변곡점일 테고 여기가 이제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러면 얘는 누구예요? 얘는 뭐 알고 있는 사람 바로 1로 갈 수 있죠. 왜? 지금 얘가 접한 거니까 얘가 극대거든. 함수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럼 요거랑 요거를 봤을 때 최고차 계수가 1이면서 극대와 극소의 x 간격이 지금 2칸 차이나, 여기도 4칸 차이 난다 우리 알고 있잖아.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요. 2를 그냥 넣으세요. 그럼 똑같이 나오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오른쪽 그림을 우리가 완성을 한 거야. 그럼 얘에다가 이제 왼쪽을 마저 완성을 할 건데, 당연히 얘들아 중요한 선이 누가 돼야 돼? 요 y는 5랑 요 y는 1이겠죠. 이유가 뭐죠? 얘네들을 기준으로 상수함수의 개수를 봤을 때, 상수함수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봤을 때 일단 오른쪽에서 얘네 때문에 변화가 생겨요. 그럼 왼쪽에서 얘네를 기준으로 어떻게 함수가 만들어져야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나오는지를 관찰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 함수 지금 정해졌니? 안 정해졌니?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고, 게다가 지금 얘는 축이 누가 될 수밖에 없냐면 x는 a입니다. 축이 x는 a래. 그럼 축이 x는 a라는 거는 a가 만약 음수였다 쳐봐. 그럼 왼쪽에서 이제 이렇게 볼록성을 갖는 함수가 나오겠지? 근데 a가 양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중간에 오다 잘리는 그림이 나올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뭐부터 할 거냐면은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근데 잘 봐.
0보다 크다는 건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오다가 잘리는 개형이거든요. 모양. 근데 A가 만약 0이었다고 해보자. A가 0이면 축이 0이라는 거니까 걔도 어쨌든 오다가 뭐해? 잘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등호는 여기다 써버리자 이거야. 그럼 봐봐. 그럼 만약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만났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 이렇게 되겠지. 누군지는 몰라도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위로 지나가면 2개인데 여기까지 2개거든. 걔보다 내려오면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불연속이 한번 생겨요.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서도 변화가 생기지. 그래서 여기서 또 불연속이 한번 또 나와요.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 얘를 기점으로 또 밑으로 내려가면 변화가 또 생겨. 이런 케이스는 변화가 총 3번 생겨요. 즉 불연속도 3번이겠지.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여기 연결시켰다고 해봐. 그럼 마찬가지 계속 2개야. 그러다가 여기서 한 번만 불연속이 생기겠죠? 얘도 안 돼요. 그럼 얘 내려오다가 여기서 변화 생겼다 쳐봐요. 그럼 쭉 오다가 파란색 때문에 여기서 변화 1번, 요거 점 때문에 변화 2번, 마지막 극소 때문에 변화 3번. 이것도 안 돼요. 근데 얘는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여기서 한 번. 총 3번의 변화가 생겨서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선 누구만 될 거냐면은 이 모양만 되겠지. 왜? 계속 2개 오다가 여기서 한번 변화가 생겨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3개 가다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변화가 또 생기고 그 다음으로는 변화가 더 이상 없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무조건 이 경계에 해당하는 F0이겠죠. 근데 0에서의 왼쪽이야. 일단 F0으로 쓸게. 등호 여기 있으니까. 그게 얼마를 찍으면 딱 1을 찍어주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긴다.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된다. 자, 그래서 적용을 해보자. F에다 0 넣으세요. 0 넣으면은 상수항만 남아요.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남을 거고 걔네가 1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얘들아, 우리 이거 A, B가 정수가 돼야 돼. 그럼 이제 너네가 생각해야 될 거는, 자, A가 만약 0이었다고 해봐. A가 0이면 B가 풀마 1인 거야. 왜? A 0 가능하거든. 그지? 자, 두 번째. A가 1이었다고 해봐. A가 1이 되잖아요? 그럼 얘 4분의 1 돼요. 4분의 1이면 이 정수를 제곱한 게 1을 채워줄 수가 없어. 그럼 결론이 뭐야? A는 2가 돼야 돼요. 2가 되면은 4잖아요, 분자가. 그러면 1 되겠지. 그럼 B는 얼마면 돼? 0이면 되겠다. 근데 A가 3이 되는 순간 B제곱이 음수가 된대. 음수가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더 이상 없다. 이걸로 끝인 거야. 그럼 여기서 A와 B의 순서쌍의 개수는 여기서 A가 0일 때 B가 1인 거, A가 0일 때 B가 마일인 거, 2일 때 0인 거 해서 총 3개가 나올 거다. 일단 요거 하나 답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A가 만약 음수였다고 해볼게요. A가 음수면 이제 뭐 한다는 거야? 축이 왼쪽에 존재한다는 거야. 자, 축이 왼쪽에 있다는 거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길 텐데, 얘들아, 이제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과정을 좀 줄여볼까? 그럼 만약 이렇게 생겼다 쳐봐요. 이런 거 할 필요 있겠어요? 왜냐면 여기서도 변화 생기고 여기서도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요. 총 4번이에요. 안 돼요. 그럼 여기 왼쪽에서 생기는 그 문제점들이랑 오른쪽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서로 상호 보완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은, 물론 이런 것도 원래는 확인하는 게 다 맞아요. 그럼 이거 여기서 경계에서 한번 변화 생길 거고, 얘를 기준으로 위로 갔을 때 3번, 근데 딱 여기일 때가 얘가 빵꾸라서 2개, 내려가면 2개. 어쨌든 불연속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마지막 얘까지 불연속이 또 생긴다.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내려오는 것, 얘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안 됩니다. 왜? 얘는 한 번, 그리고 여기 극소에서 또 2번, 여기서 마지막 3번. 여기서 연결이 안 되는 것도 당연히 다 안 되겠지. 그럼 마지막 결론이 뭐겠어요? 이제 그걸 빨간색으로 좀 제대로 그려볼게. 딱 이렇게 되는 경우, 이거의 극소끼리 서로 일치하고 여기서 연결이 돼버리면 쭉 내려오다 2개 만나다가 여기서 3개, 그 밑으로 내려가면 4개여서 불연속 한번 생겼어. 또 내려가다 보면은 또 1에서 뭐야? 그 뒤로는 안 만나니까 변화가 또 생기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불연속이 2개로 딱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뭐냐면, 방금 위에서 한 것처럼 0 넣었을 때가 일단은 요 0 넣었을 때가 5가 돼야 돼요. 그리고 뭐까지 만족을 해야지? 엔드. 이 축을 대입했을 때, 축이 지금 누구였어? A였지. A를 넣었을 때가 이번엔 1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F에다가 A를 넣으면 1 된다.
요거를 우리가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얘를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으로 했을 때 첫 번째 조건 얘는요 0 넣은 거니까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라는 거? 5라는 걸 하나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얘 뭐야? 두 번째 a를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그럼 a제곱에 마이너스 2a제곱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a제곱. 근데 여기 4분의 1a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a제곱이 될 거야. 그거에다가 b제곱. 그거를 해주면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을 일단 합시다. 당연히 이거 뭐 하는 게 좋아? 위에서 아래 걸로 빼주면 좋죠. 그래서 1번에서 2번을 빼는 걸로 합시다. 빼주면은 a제곱이 딱 남아요. 그게 4다가 결론이야. 야, a제곱이 4래. 얘가 4래. 그럼 b제곱은 얼마여야 돼? 걔도 4겠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a가 뭐인 것만, 음수인 것만 갖다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b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거니까 b는 그냥 얼마가 되면 돼? 풀마 2가 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순서쌍의 개수는 몇 개인 거야? 여기선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총 개수를 세는 거였으니까 총 몇 개? 5개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또 지우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이제 15번으로 갈게요. 15번. 자, 같이 보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래. 자, A의 N 더하기 1번째, 그러니까 다음 번째에 대한 설명이죠. 그거는 전 번째 거랑 똑같대. 언제? AN이 만약에 N보다 클 때. 요때 이런 규칙이고요. 그 두 번째는 3N 빼기 2에다가 AN을 뺀 거. 요렇게도 나온대. 언제? AN이 N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그래서 요렇게 지금 뭐 수열을 제시한 상태예요. 자, 이때 다섯 번째 항이 얼마가 되었으면 좋겠대니? 얘가 5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도록 하는 얘를 가지고 누굴 만들라는 거야? 첫 번째 항 누구야? 이거 찾으라는 소리예요. 얘 좀 구해줘 이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거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항을 가지고 다섯 번째까지 가거나 다섯 번째 가지고 역추적을 해가지고 첫 번째까지 가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첫 번째 항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조금 부담이 되다 보니까 다섯 번째부터 거꾸로 역추적을 좀 해볼게요.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가 네 번째를 고려하고 싶은 거야. 네 번째. 근데 네 번째는 얘들아 두 가지 갈래길이 있겠죠.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 A5라는 그 숫자가 만약에 A4가 4보다 뭐 했다면 컸다면 A4가 A5랑 똑같은 값이었다는 소리예요. 요 위에 규칙이라는 게. 그죠? 근데 실제로 얘가 지금 얼마로 고정되어 있냐면 5잖아요. 그럼 A4가 5였을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라는 건데 이 범위에 만족이 돼야 하는데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OK입니다. 그러니까 A4가 5인 거 괜찮다는 소리야. 자, 근데 A4가 만약에 4보다 작거나 같았다고 해봐요. 지금 왜 여기다가 내가 4 넣었어? 네 번째 가지고 다섯 번째 만드는 거니까 n에다가 4를 넣은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얘는 여기다 4 넣어봐. 12잖아요. 거기서 2 뺐으니까 10. 그리고 마이너스 A4겠지. 이 결과가 A5가 됐을 때를 말한 거예요. 그럼 5가 됐다는 거죠. A5가 5니까. 이거 만족하려면 A4가 얼마라고 나와? 5라고 나와. A4는 지금 4보다 뭐한 숫자야? 작거나 같다가 전제야. 말이 안 되죠. 어쨌든 둘이 같은 값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요 첫 번째 것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네 번째 안 가지고 이제 세 번째를 유추해보자 이겁니다. 자, 지금 봐봐. 그러면 A4가요. 얼마라고요? 얘 5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또 두 갈래 길로 갈 수 있겠지. 그럼 만약에 A3이 본인보다 컸다고 해봐요. 3보다 클 때. 그럼 그랬으면 A3이랑 A4랑 뭐 했을 거야? 같았을 거라고. 얼마로? 5로 같았겠죠. 맞아요? 그럼 A3이 5라는 건데 상응하죠. 괜찮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제 또 A3이 3보다 작거나 같다 또 해봐야지.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다 또 3을 대입하면 돼요. 그럼 A4라는 값이 뭐로 나왔다는 거야? 저기다 3 넣어주면은 7 빼기 A3이었다는 소리야. 근데 지금 A4가 5잖아. 그럼 7에서 얼마 빼야 5가 돼요? 2겠죠. 그래서 A3이 2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전제가 뭐냐면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전제잖아. 얘 된다 안 된다? 얘도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란 소리야. 여기서 이제 두 개를 다 풀어주셔야 돼요. 두 갈래길이 나온 거니까. 어쩌겠어, 해야지. 자, 그래서 여기서 1번 A3이 만약에 5였다고 해볼게요. 자, A3이 5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얘 가지고 또 우리가 두 갈래길 할 수 있어? 그럼 봐봐. A2가 만약에 2보다 컸다고 해봐요. 그리고 A2가 만약에 2보다 작거나 같았다고 해봐. 자, 그러면 얘였다고 먼저 해봤을 때는, 그럼 A2가 얼마가 되라는 거야? A3이랑 똑같다는 거니까 5가 되라는 거예요. 상응하잖아. 이거 무조건 여긴 다 오케이야. 알겠지? 위에 줄은 계속 괜찮을 거예요. 5가 되는 거는. 밑에 거는 뭐예요? A3이라는 값이 여기다가 또 2 넣었을 때 성립할 거라고. 2를 대입해 주니까 6에서 2 빼면 4죠. 4에서 A2를 뺀 거야. 얘들아, A3이 지금 얼마였어? 5였지? 여기 5가 됐다고 쳐봐. 그럼 뒤에서 A2가 얼마로 받쳐줘야 돼? 마이너스 1로 받쳐줘야 돼요. 돼요, 안 돼요? 2보다 작은 범위. 됩니다. 얘도 오케이예요. 그럼 또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A2가 뭐일 때? 5일 때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 A2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도 해야겠지. 자, 그럼 또 여기서 두 갈래길. 자, 그럼 A1이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았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서 A1은 A2랑 같은 값이 되겠죠. 결국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OK가 됩니다. 우리 지금 뭐 찾는 게 목표였죠? 첫 번째 항 찾는 게 목표였지. 내가 답에다가는 이렇게 표시 좀 해놓을게. 이게 일단 첫 번째 답. 자, 그 다음 A1이 만약에 1보다 작았다고 해봐요. 그럼 그때는 두 번째 항이 여기다가 또 1 대입하면 돼요. 3에서 2 빼니까 1이죠. 1 빼기 A1 돼요. 근데 지금 얘 얼마라고? 얘 지금 5란 말이야. 얘 5잖아. 얘가 5면은 그거 맞춰주려면 A1이구나. A1이 얼마를 받쳐줘야 돼? 마이너스 4로 받쳐주면 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일단 가능한 범위다. 왜? 이 범위에 해당하잖아. 내가 여기를 잘못 썼죠? 요거랑 요겁니다. 미안해. 그래서 어쨌든 얘도 정답으로 쳐줘도 된다.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2가 얼마일 때를 또 해봐야 돼요? 마이너스 1일 때를 또 해봐야겠지?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또 두 갈래길이야. 그럼 A1이 마찬가지로 1보다 클 때, A1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나눠서 한번 가보자. 얘였으면은 마찬가지죠. A1이 A2랑 똑같다는 거.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근데 첫 번째 항이 1보다 커야 돼요. 얘는 안 됩니다. 불가능. 자, 얘도 한번 해보자. 첫 번째 항이 1보다 작대요. 자, 그러면 결국은 또 이거 만족을 할 테니까 A2가, 그러니까 얘랑 식은 똑같아요. 요거를 만족할 테고, 지금 A2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A1이 얼마를 맞춰줘야 돼요? A1이 마이너스, 아니 그냥 2를 맞춰주면 되겠구나. 2가 들어가야 마이너스 1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 이거 이 전제랑 상응하지 않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냥 일단은 이게 두 개만 나왔다. 근데 우리 아직 뭐 안 했냐면은 A3에 대해서 1인 거, 첫 번째만 한 거죠. 5가 되는 거. 그래서 A3이 얼마 되는 거? 2가 되는 것도 해봐야 돼. 두 번째. A3이 얼마인 거? 2인 것도 한번 해보자. 방법이 없잖아. 그냥 해야지 뭐 어떡해. 또 두 갈래길이야. 그럼 잘 봐. A2가 1보다 1이 왜 나와? 2보다 크다고 해보고, A2가 2보다 작거나 같다 한번 해보자. 자, A2가 2보다 작았으면은 또 위의 규칙대로 갈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A2는 A3랑 똑같다는 거고 걔가 2라는 건데 이거랑 안 맞아서 여기서 제낄 수가 있어. 다행인 거지. 자, A였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여기서는 A 세 번째 항이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이런 식을 썼잖아요. 세 번째 항이 4 빼기 4 마이너스 A2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한번 해보자. A3이 지금 얼마예요? 2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여야 돼? 2여야겠죠? 그럼 A2가 또 2인 거야. 이 범위에 들어가요. 오케이야, 오케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는 A2가 얼마인 거? 2인 걸로만 해주면 된다. 자, 그럼 또 두 갈래길이 나오겠죠? 첫 번째, A1이 1보다 클 때, 두 번째, A1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두 갈래길로 나눠보고요. 또 한번 가보자. 할 게 많잖아. 어쩔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시간을 잡아먹어요. 첫 번째 항이 1보다 커. 첫 번째 항이 1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걔는 A2랑 같은 값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 A1은 A2랑 똑같아요. 근데 A2가 지금 2잖아. 그래서 얘는 가정을 만족을 합니다. 오케이예요. 돼요. 그럼 얘는 뭐예요? A1이 1보다 작대요. 그럼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두 번째 항 가지고 첫 번째 항을 만들면 아까 우리가 했던 요식을 써주면 되거든요. 1-A1 이렇게 써주면 되고, 지금 얘가 2잖아. 그럼 얘 얼마 들어가야 돼? 아까 했지만 A1은 얼마야? -1이야? 이렇게 되겠죠. 얘 돼야 안 돼? 요 범위에 해당하죠. 얘도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답으로 추가해야 되는 게 이렇게 둘까지 해주면 된다. 총 몇 개가 나온 거예요? 4개가 나온 거죠. 알겠어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4개.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요, A1으로 가능한 값은요, 5도 가능, -4도 가능, 그 다음에 2도 가능, -1도 가능. 얘네를 전부 다 뭐 해달래? 곱해달라 한 거죠. 싸그리 곱하니까 얼마가 돼요? 40 나오겠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이 3번이다. 이렇게 풀고 넘어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19번. 이거로 바로 갑시다. 19번. 자, 19번을 보니까 얘도 좀 계산을 줄였으면 해서 한번 해볼게. 지금 보니까 일단은 함수가 요렇게 생겼대요. 이게 지금 fx인가 봐. 식을 한번 쓰자. fx가 지금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5x제곱에 더하기 ax 플러스 2인가 봐요. 이렇게 됐대. 자, 근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a라는 점에서 스르륵 접선 갖다 그었대. 여기가 a인가 봐. 접점이 a래요. 그 다음 또 뭐 줬냐면은 b라는 점에서 스르륵 갖다 그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l과 m인데 얘네가 지금 x축 위의 점에서 만났다는 거야. 한 요 정도 되는 x축에 대해서 두 개가 만났어요. 이걸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좌표는 0,2라는 거. 얘는 2,f2인 거죠. 누군지를 몰라요. 뭐 여기까지. 지금 이거 가지고 뭐 해달라고 한 거야? 해달라고 한 게 f2를 결국 구해달라는 건 a 찾으란 소리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뭘 어떻게 풀어? 여기를 내가 t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럼 여기가 t,0이라고 써지거든. 그럼 우리가 맨날 쓰는 게 뭐냐면 얘네 둘 가지고 기울기를 재. 그게 여기서의 접선 기울기랑 같으면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첫 번째로 뭐 여기를 문제에서 줬나? 안 줬지. 여기를 우리끼리 C라고 잡자. AC의 기울기 좀 만들어 보자 이거야. 자, 기울기는 X끼리 빼세요. T 빼기 0분의 Y끼리 빼세요. 0 빼기 2. 걔가 여기서의 미분계수. 자, 이거 미분치자. 물론 0을 우리가 대입하면은 바로 A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이것도 설명했죠. 미분치고서 0 대입하는 건 결국 1차를 물어보는 거다. 근데 여기서 또 미분을 해야 돼, 결국은. 그래서 미분 그냥 할게요. 그럼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a까지 되고, 여기다가 우리 지금 0 넣을 거니까 아까 말했듯이 a만 딱 남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t랑 a의 관계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t를 우리가 잡은 거잖아요. t를. 문제에서 제시한 문자가 a잖아요. 그래서 그냥 t조차 a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표현되냐면 t는 마이너스 a분의 2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한 관계식이야. 나중에 한번 써먹기로 하고요. 그 다음 당연히 이번에는 b랑 c의 기울기도 한번 가보자. bc 기울기. 자, b랑 c의 기울기는 t에서 2를 빼요. x 증가량이죠. t에서 2를 빼시고 y 증가량은 0에서 f2를 뺄 거야. 0 빼기 f2. 근데 이 f2가 누구냐는 거지. 그럼 f에다가 2 넣어보세요. 그냥 여기다가 f에다가 2 좀 넣어보자. 얘들아 2 대입하니까 8이죠. 2 들어가면은 4인데 약분하면 마이너스 10되거든? 마이너스 2야. 얘랑 사라져. 그래서 2a밖에 안 남아요. f2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요만큼이 마이너스 2a인 거야. 근데 어쨌든 이거를 해주는 게 F'E랑 같아야 돼요. 여기서의 미분계수. 그럼 여기다가 2를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F2도 F'이죠. F'E도 한번 계산을 해볼까? 2 들어가시면은 12. 2 들어가면 마이너스 10. 그럼 A 더하기 얼마겠어요? 2가 되겠죠.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우리가 A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겠다. 근데 여기서 요 T를 방금 했지만 저관계식 때문에 얘로 대체가 가능해.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더 쓸게요. 자, 지금 분모에 요거 빼기 2고요. 분자에는 마이너스 2a예요.
걔네를 해주면 a 플러스 2가 돼 라는 걸 준 거야. 근데 여기서 요거 마이로 묶어봐. 그럼 얘랑 마이가 서로 약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남는 게 누가 남을 거냐면 a분의 1이랑 더하기 1이 남을 거고 분의 a만 딱 남아요. 근데 이거 분자분모에 a 좀 곱하자. 그럼 분모가 뭐로 변해? a 더하기 1로 변해요. 얘는 a, 얘는 1, 그리고 얘는 a 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요 녀석이랑 얘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저 분모에 있는 a 플러스 1을 얘한테 줍시다.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a 제곱이 요거랑 요거 바로 그냥 제곱 좀 해볼게요. 그럼 a 제곱에 더하기, 제곱이 아니라 곱하기를 해볼게. 3a 플러스 2라고 나옵니다. 그럼 a 제곱 날라가면서 a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a를 찾는 거지. 근데 해달라고 한 게 뭐야? f2 찾는 게 목표였죠? 여기다가 얘 넣으라고. 그럼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3분의 4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얘한테 뭐 해달래? 절대값 딱 씌워가지고 60배를 해달래요.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떼버리고 60배 하면 얼마가 정답이야? 80이 우리가 찾는 답으로 나오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80이다. 자, 이것도 별거 없죠? 자, 이렇게 좀 잘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바닥 지우고 마저 갈게요. 자, 이제 이어서 20번을 갑시다. 자, 20번. 자, 또 문제 읽어볼게요. fx를 보면은 2차 함수인가 봐. 그래서 지금 2x의 제곱에 더하기 2x 빼기 1이래. 자, 그 다음 gx가 코사인 함수래요. 그래서 코사인에 3분의 파이 x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때 x 범위가 0부터 12까지인데 12에는 등호 없어요. 저 디테일을 잘 보셔야 되고. 자, 이때 이 범위에서 방정식이래. 방정식 어디예요? 누구예요? f 합성 gx. 걔가 gx다. 이거를 지금 풀어달라고 한 거야. 아, 저런 거 어떻게 풀지? 우리가 미적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은 이거를 잠깐만 t라고 치환을 해요. 얘도.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결국은 풀게 되는 방정식이 누구냐면 ft는 t입니다. 이거 푸는 거야. 그럼 ft가 누구예요? 저 위에 거에다 t 대입해야겠지. 그럼 2t의 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1이죠. 걔가 t입니다. 그래서 그냥 t 쓰면 되겠네. 넘겨주니까 어떻게 돼요? 2t의 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1 이게 0이다. 인수분해가 되니까 바로 그냥 t 값을 구해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1 나오겠죠?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t가 다시 누구였어요? 코사인 3분의 파이 x였잖아. 그거 가지고 또 해주는 거야. 얘 들어가면 얼마다? 얘가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가지를 풀어주면 되겠네. 맞지? 그립시다. 그냥 간단하잖아. 그려보려고 이렇게 축 잘 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얘 그릴 거거든요. 근데 제가 누구냐면은 코사인의 3분의 파이 x래. 그럼 얘 주기를 좀 건드려 봐야 되거든. 원래 주기 2파이를 x에서 3분의 파이로 나눠주세요. 파이 날아가면서 6이라는 새로운 주기가 나온다. 그럼 코사인 커브를 우리가 두 개를 갖다 넣으면 돼. 요렇게 하나 넣고 요렇게 하나 또 넣고 이렇게 넣어줘서 두 주기를 넣어주면 여기가 이제 12가 되겠지. 여기서 딱 마무리 될 거고 여기가 누가 될 거냐면 여기가 한 주기니까 6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 코사인 커브가 마이너스 1 되거나 2분의 1 되는 거 찾는 거니까 2분의 1이면 스르륵 이렇게 지나가요.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이면은 딱 여기를 지나가겠죠. 요렇게. 근데 문제에서 묻는 거는 이때 나오는 근들의 합을 물어봤어. 합. 당연히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에다가 5개, 6개. 이거 6개를 다 더해달라는 소리야. 근데 우리가 이런 코사인 함수에서의 모든 근의 합을 물어볼 때는 대칭성 사용하는 게 훨씬 좋았죠. 대칭성. 지금 얘가 6이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그 대칭축 6에다가 대칭이 되는 점의 개수를 다 곱해주면 돼요. 6개죠. 6이다. 그래서 36. 왜 이렇게 풀 수 있냐? 얘네 둘 더하면 평균이 6이라는 거니까 합은 12겠지. 그럼 얘네도 12, 얘네도 12. 그럼 앞으로는 대칭축에다가 개수를 곱해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36개다. 36개가 아니죠. 36이다. 알겠지?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으로 갑시다. 21번. 자, 21번 봐봐요. A가 2보다 크대요. A가 2보다 크다. 자, A에 대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자, 2보다 크고 기울기가 마일인 직선이 있나봐요. 걔가 두 함수, y는 a의 x제곱에다가 더하기 2를 한 거랑 y는 로그 a의 x에다가 더하기 2를 한 거, 이렇게 두 함수와의 교점을 a, b라 하겠대. 그때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하고 그러한 원의 중심좌표가 y좌표래요. y좌표가 2분의 19래. 그리고 넓이가 2분의 11제곱이죠. 121 파이일 때 a제곱의 값을 구해줘 라고 한 거야. 우와, 이거 어떻게 풀죠? 일단 이게 좀 보이지 않니? 아, 얘네 역함수인가 했는데 둘 다 y좌표만큼, y좌표로, 그러니까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역함수라고 말을 못해요. 얘네가 누구에 대해 대칭인 건 알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냥 이 전체적인 그림을요, 두 칸 내립시다. 그럼 두 칸 내려버리면 어떤 그림이 완성될 게 분명하니? 두 칸 내렸으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랑 정확하게 걔랑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는 y는 로그 a의 x라는 로그 함수가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갖다 그어요. 이렇게. 누군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갖다 그었을 때 이 만나는 두 점 있잖아. 얘네를 A', B'이라 합시다. 왜냐면 A, B라고는 말을 못해요. 문제에서는 A, B라 했지만 걔네는 위에, 두 칸 위에서의 벌어진 일이고요. 우리는 밑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A', B'으로 잡을게. 근데 위에서 갖다 그었을 때 나오는 모양이나 다 같이 싸잡아가지고 두 칸씩 내렸을 때 그림은 똑같을 거야. 그지? 그럼 여기서 얘네 둘을 지름으로 한대요. 물론 여기다 원을 그려도 돼. 근데 원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뭐 못 그리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원 안 그릴게. 그럼 봐봐. 당연히 원의 중심 어디 있겠어? 중점에 있겠죠. 그럼 걔의 y좌표가 지금 얼마래? 자, 위에서 두 칸 위에서가 2분의 19래. 그럼 여기선 뭐겠어요? 두 칸 내려온 거니까 2분의 15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y좌표가 2분의 15라는 거야. 그럼 x좌표는 뭐겠니? 를 물어봤을 때 얘 기울기 지금 마이너스 1짜리죠. 그리고 요 지수함수랑 요 로그함수는 현재 역함수 관계지. 그럼 얘네가 지금 y는 x에 대해서 뭐 돼 있겠어요? 대칭이 돼 있겠죠. 그럼 y는 x를 여기다 딱 갖다 그어주면 무조건 그 y는 x가 누굴 지나갈 수밖에 없니? 요 m을 지나갈 수밖에 없겠다. 왜? A'과 B'은 서로 무슨 관계야? 대칭 관계야. 누구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근데 그 A'과 B'의 가운데 점, 중점이 m이었던 거잖아. 그럼 당연히 그 m은요, 요 y는 x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y좌표랑 x좌표랑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된다. 그래서 m의 좌표가 2분의 15, 2분의 15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기준으로 지금 A'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걸로 만들어진 그 넓이가 얼마라 그랬냐면은 2분의 121 파이라 했거든. 이거 누구의 제곱이죠? 저 앞에 파이는 떼버릴게요. 앞에 있는 게 루트 2분의 얼마? 11의 제곱이지 않니? 그럼 다른 말로 얘는 유리화 해주면 2분의 11에다가 루트 2배 아닐까요? 잘 보세요. 너네 여기서 그럼 여기까지의 요 간격이 얘라는 거야. 2분의 11 루트 2. 근데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요렇게 직선의 이렇게 수직인 거, 직선의 수직인 게 아니라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무조건 1대 루트 2였죠. 그럼 요 길이를 얼마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 2분의 11. 여기도 얼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2분의 11. 그래야 여기가 2분의 11 루트 2라는 길이가 되겠지. 그러면 A'의 좌표가 뭐예요? 얘에서 2분의 11만큼 빼봐. 빼주면 여기가 Y좌표가 2가 돼요. X좌표구나. X좌표가. Y좌표는 얘한테다가 2분의 11을 오히려 더하면 돼요. 올라간 거니까. 2분의 11 더해주면 13 나옵니다. 그래서 A'의 좌표를 우리가 구한 건데 그 녀석이 이 지수함수 위의 점이야. 그럼 여기다가 누구 대입해요? 2, 13 대입하자고. 대입을 해주면은 A의 제곱이 얼마라고? 13이라고 나오겠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였어요?
a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을 다시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걸로 끝이다. 그럼 답이 뭐야? 그냥 13으로 끝나는 거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조금 애매해서 또 지우고 22번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2번으로 갑시다. 22번. 자, 보니까 지금 또 보면은 fx가 애초에 절대값을 받았어요. 그죠? x제곱에 마이너스 3x 더하기 8이래. 자, 그리고 실수 t에 대해서 닫힌 구간, 이거에 대해서 t부터 t 플러스 2까지 이 구간 내에서의 최대값, fx의 최대값을 누구로 하겠대요? 걔가 이제 gt 함수래요. 뭐 그렇대. 많이 보던 주제죠, 이거는. 자, 이때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gt 함수가 지금 알파랑 베타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요. 딱 미분 불가가 2번 나오나 봐요. 근데 그들을 곱했더니 m 플러스 n 루트 6으로 나왔대. 그때 m과 n을 구해줘 라고 했습니다. mn은 정수래요. 자, 일단 그럼 당연히 우리가 원본 함수를 알아봐야 되니까 얘부터 좀 조사를 해보자. 근데 우리 저런 거 많이 했잖아, 그지? 쟤는요, 좀 크게 잡아놓을게요. y는 8 이라는 상수함수를 기준으로 앞에 것들 잘 봐봐. 물론 이거 미분해도 되는데 배웠으니까 x로 묶으면은 x제곱 빼기 3이거든. 그럼 이거 x로 묶었을 때 x 빼기 루트 3, x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쟤는 절편이 루트 3이랑 마루트 3이랑 0이란 소리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그려질 게 분명하냐면 뭐 이런 식으로 3차 함수가 나오겠죠. 근데 그거에다가 지금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절대값을 붙여줘야 돼. 그럼 절대값을 붙이기 전에 일단 얘네가 누군지 지금 아는 건데 여기가 지금 0이래요. 얘가 지금 0이고 얘가 지금 루트 3이래.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이래. 여기까지 지금 알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이 극대, 극소죠. 극소. 얘랑 여기가 1대 루트 3의 기리비를 갖는다 라는 걸 아니까 우리가 요만큼을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마이너스 1이겠지. 뭐 다 해볼까? 그럼 요렇게 갖다 그어주면은 여기가 2라는 것도 우리 알죠? 왜? 이 변곡점일 텐데 여기가 지금 1대, 여기도 올라가면 1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같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갖다 그었을 때 이 녀석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x축의 위치거든요. 지금 얘 누구니? 1을 넣어보세요. 저 안에 있는 거에다가 1 넣어주면 얼마가 나와? 6이 나옵니다. 여기가.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얘는 10이겠죠. 왜? 얘 8이 변곡점 지나거든. 그럼 극대랑 극소가 서로 변곡점에 대해 대칭이니까 아래로 두 칸이면은 위로도 두 칸이겠지. 맞아요? 요거 알 수 있을 건데, 그럼 x축은 얘보다 6보다 한참 아래 있겠죠. 누군지는 몰라도. 그럼 뭐 한 여기쯤 그냥 대충 그게 요 정도 있다 쳐봐요. x축이. 그럼 우리는 절대값을 지금 적용을 한다는 게 꺾으라는 거잖아. 그럼 꺾었을 때 그 그림을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그럼 꺾이면은 요렇게 될 거라고. 여기서 뭐가 좀 보이냐면은 거의 원본 함수랑 거의 똑같아요. 저기 꺾이는 거 빼고는. 그지? 얘에 대해서, 얘가 지금 F거든, 파란색이. 이 F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두 칸짜리 구간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구간 내에서의 가장 큰 값, 그거를 GT 함수라고 하겠대. 아까 말했잖아, 많이 보던 주제라고. 잘 봐요. 그러면 그 두 칸짜리 길이가 저기 왼쪽부터 왔다고 쳐봐. 그럼 계속 최대값은 왼쪽 끝에서 생기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계속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은 두 칸을 처리를 했어. 만약에 지금처럼 여기랑 두 칸이 여기쯤 있다 쳐봐요. 여전히 왼쪽 끝이 제일 크겠지. 근데 언젠간 둘이 모해질 때가 있겠니? 두 칸 차이 날 때? 같아지는 순간이 분명 존재할 거라고. 그걸 찾아줘야 돼요, 우리가. 같아지는 순간을. 그래서 뭘 조사해 볼 거냐면 이제 여기서 두 칸 떨어진 게 누구냐를 볼 건데, 지금 생각보다 얘들아 여기에 두 칸은 내가 좀 짧게 잡아놨지만 여기 좀 넓어졌잖아. 나 그림 잘못 그린 건데 마이너스 1일 때가 하필 얼마냐면 10이죠. 그럼 꺾이고 나서의
10을 찍는 건 누군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럼 이 안에 있는 게 얼마 되는 거 찾아야 되냐면 마이너스 10 되는 걸 찾는 거야. 꺾여져서 올라온 게 10으로 왔다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10인 걸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요 노란색 라인 있잖아. 10에서 오는 라인. 얘가 쭉 연결돼서 얼마에서 나오는지가 궁금한 거라고. 두 칸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그럼 이거 계산해 보려고 넘깁시다. 여기서 나오는 방정식이 왜 이거 제곱으로 썼어? 세제곱인데. 바보같이 했네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에다 얘 넘어가면 더하기 18인 거야. 이게 0이다. 자, 여기 x한테 얼마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3 넣어주면 성립하거든? 마이너스 3, 그죠? 마이너스 3 넣으면 성립하는 게 맞지? 맞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요 딱 같은 라인에 존재하는 x좌표가 얼마였다는 거야? 이 녀석이 마이너스 3이었다는 소리예요. 야, 근데 마3에서 두 칸 떨어진 게 누구냐면 하필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잘 봐. 아까 말했듯이 얘를 따라가요. 따라가다 딱 여기에 도달하는 순간 얘부터 두 칸이 딱 얘거든? 그럼 요 구간 내에서의 최대값은 양쪽 다 써도 돼. 근데 이게 살짝만 더 안쪽으로 들어오잖아? 그럼 여기서 두 칸은 요 극대를 지나쳐서 넘어갈 거라고. 그럼 요만큼의 범위 중 제일 높은 거는 여전히 10이죠. 이게 언제까지 그래? 왼쪽 끝이 10에 도달할 때까지. 즉 여기까지 계속 이렇게 간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냐면 팍 꺾인 거지. 그러니까 미분불가가 생긴다는 소리야. 여기서. 아, 그럼 여기가 일단 첫 번째 미분불가가 되겠구나. 요게 문제에서 말하는 알파라고 하자. 그럼 베타는 이쪽에서 또 나오겠지. 그럼 두 칸짜리로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서 두 칸이면 1이거든. 이게 오른쪽으로 계속 밀리다 보면은 최대값은 계속 왼쪽 끝이야.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할 거냐면 두 칸 차이 나는데 둘이 레벨이 똑같아지는 순간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누군지는 몰라도 그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두 칸이라고 해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오른쪽 끝이 더 커지기 시작해. 그 말은 여기 오른쪽 끝에 생기는 y값을 요때 t자리에다 찍으라는 거야. 즉 얘네가 다 두 칸씩 평행이동돼서 어떻게 돼요? 요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 미분불가가 또 나온다. 이렇게 두 지점이 될 거다. 그럼 얘가 누구냐는 거야. 얘가 베타일 거 아니야. 걔 찾자고.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계산이 뭐예요? f에다가 f 어차피 절대값 무의미한 구간이니까 그냥 f라고 쓸게요. f에다가 베타를 넣은 거랑 f에다가 두 칸 뒤에 베타 플러스 2를 대입한 거. 얘네가 서로 똑같아지는 그 순간에 뭐 할 거예요? 미분이 불가한 게 생길 거라고. 알겠죠? 쟤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저거를 저 절대값 안에 있는 식에다 넣어요. 베타를. 그럼 베타 세제곱에 마이너스 3베타에 더하기 8까지 갈 거거든. 얘는 뭐야? 베타 플러스 2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배의 베타 플러스 2에다가 더하기 8까지 가겠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8, 8 서로 속어돼요. 그리고 이 베타 세제곱은 여기 나오는 베타 세제곱이랑 속어.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3베타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3베타랑 속어. 그럼 여기서 그냥 이렇게 처리할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좌변은 0만 남아요. 그럼 우변은요? 여기 너네 이거 세제곱짜리 할 때 뭐가 생기게 불명하면 3에다가 2 하나 곱하잖아요. 그럼 6 베타 제곱 생기겠지. 그리고 이번에는 이 두 개에다가 3을 곱하잖아. 12베타가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상수항이 8까지 이렇게 남을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남겠다. 그러니까 베타는 이걸 만족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6 베타의 제곱 더하기 12베타 더하기 2가 0인 거고, 2로 약분을 해주면 3베타의 제곱 더하기 6베타 플러스 1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너네가 여기서 베타를 구하려면 인수분해 안 되거든? 근해공식 가야 돼. 3분의 1 갑시다. 마이너스 3에다가 반공식 갈게요. 풀 마의 루트 반의 제곱 9에서 AC 빼면 6 남습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맞냐? 지금 우리가 찾은 얘는요, 뭐 음수일지 양수일지 몰라도 마이너스 1보다는 큰 숫자인데 지금 요만큼이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거기서 마이너스 루트 6을 또 붙여버리면 마1보다 더 작은 값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마1보다는 커야 돼. 알겠지? 이 극대보다는 오른쪽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이거는 확정할 수 있죠. 그래서 플러스가 맞고요. 우리가 찾은 베타는요, 3분의 마이너스 3의 플러스 루트 6일 거다. 얘한테 알파를 곱하면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알파 베타 값이 되는 거지.
계산 여기다 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랑 곱하기 3분의 누군데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루트 6 곱하면 되고요. 그럼 3, 3 날라가고 마이너스만 적용을 해주면은 아이고 참 는 뭐라고 나와? 3 마이너스 루트 6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m과 n이 아까 정수라 했잖아요. 3하고 마이너스 1이다. 두 개 더하면은 2라고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통 과목의 마지막 문제였고요. 이제 확률과 통계로 가도록 합시다. 바로 풀게요. 확률과 통계는 27번으로 갈게. 자, 보니까 그림과 같이 문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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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D. 자, A가 3개래요. A, A, A. 그 다음에 B, B. 그리고 C, D. 이렇게 있는데 이 카드들을 빈 상자 1부터 7까지 적혀있는 빈 상자에다 넣을 거래요. 하나씩 넣을 거래. 자, 근데 각 상자에 한 장의 카드가 들어갈 거고요. 그때 A가 들어간 상자에 적힌 숫자의 합, 걔네가 홀수가 되었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얘네가 들어간 상자의 합이 홀수래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첫 번째 A에 대해서 홀수 하나에다가 짝수가 2개인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A에 대해서 홀수가 3개로 몰빵, 짝수는 없는 경우도 있겠지. 이거 말고는 안 돼요. 왜? 홀수가 홀수게 나오면 홀수가 짝수게 나오면 짝수가 돼버려. 그거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얘부터 한번 해보자. 이게 무슨 말이야? 홀수 하나 골라. 자, 지금 1부터 7까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는 홀수가 몇 개 있어? 4개 있죠. 짝수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럼 우리는 홀수를 하나 고르세요. 4개 중에 하나를. 그럼 그거는 A의 값으로 넣어주는 A 카드를 넣어주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짝수 3개. 짝수 3개 중에 우리는 2개를 고를 거야. 그러면은 3개의 짝수 중에 2개를 골라요. 거기다 또 A를 갖다 넣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한 게 지금 A만 넣은 거고요. B, B, C, D가 남은 숫자에다가 줄을 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이렇게 B, B 상자가 뭐 몇 번이 남았는지 몰라도 남아있는 상자에 그냥 줄을 서는 거라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얘가 4, 3, 12 얘는 24를 절반한 거니까 또 12 그래서 144가 되겠죠. 로 볼 수 있고요. 자, 또 이번에는 A라는 카드가 홀수 3개에 들어간다 쳐봐요. 그럼 4개의 홀수 중에 3개를 고르면 되겠다. 그죠? 사실상.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또 가포순이겠죠? 어쨌든 B의 상황은 얘랑 똑같을 거야. 그죠? 이렇게. 그래서 4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 24겠죠. 뭐라는 거야? 12겠죠. 그래서 48가지가 된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192라는 가짓수가 나옵니다. 정답이 3번인 거지. 자, 또 애매해서 한번 딱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갈게요. 자, 28번으로 갈게요. 이제 28번 봅시다. 자, 28번을 또 같이 읽어보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ABC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라. 일단 가조건을 보면은 A, B제곱 C래요. 그 값은 720이다. 이걸 줬어. 그리고 나조건을 보니까 A와 C는 서로 소가 아니래요. 아닌 거야. 서로 소가 아닌 거. 자, 그걸 만족하도록 지금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건데, 그럼 당연히 여기서 제일 좀 결정을 지어주는 게, 먼저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 게 누구냐면은 B제곱 아닐까요? 그죠? 걔를 좀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걔를 정해주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고 AC를 좀 고려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B제곱은 어쨌든 자연수의 제곱이잖아. 제곱수로 선정해주면 되거든? 그럼 우리 당연히 720을 일단 소인수분해 해야겠지. 우리 720은 8 곱하기 9가 72잖아요. 거기다 10 곱하면 되거든? 그럼 2가 총 몇 개 있냐면 4개 있을 거고, 3은 2개 있을 거고, 5가 하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소인수분해 가능하죠. 해놓고, 그럼 B제곱이 될 수 있는 게 누구냐는 걸 먼저 선정을 해보자. B제곱은요, 가능한 게 당연히 얼마부터? 1부터 가능하겠죠. 맞아요? 1을 가져가도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의 제곱이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3의 제곱이어도 되겠지. 그 다음 얼마여도 돼요? 2의 제곱이랑 3의 제곱을 다 가져가도 되겠죠. 아니면은 2의 4제곱을 가져가도 되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2의 4제곱이랑 3의 제곱을 다 가져가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케이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6가지가 나올 거라 하는 거야. 이것도 다 해봐야지. 알겠죠? 근데 이 중에서 얘는 돼, 안 돼? 얘는 안 돼. 왜? 얘가 돼버리면 A랑 C 둘 다 1이야. 서로소가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얘네들 중에서 할 거니까 얘네들 풀 건데 이 중에 제일 쉬운 게 누구예요? 제일 쉬운 거? 걔가 얘겠지. 그래서 그냥 첫 번째 B제곱이 얼마인 거? 16 가져간 거. 2를 4개 다 가져간 거야. 였다고 해보면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얘가 아예 사라진 거야. 그럼 A랑 C는 얘네로만 구성하면 돼요. 그러면 3은 2개 있고 5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A랑 C한테 줄 거란 말이야. 이건 당연히 3 따로 5 따로 생각해도 괜찮아. 그럼 3만 생각을 해봐요. 3 2개 있거든요 지금. 그럼 그 2개를 A랑 C한테 분배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내가 뭐 할 거냐면 그냥 3 2개, 5 1개를요 A랑 C한테 줄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다 세요. 그 중에서 누구를 빼요? 서로소가 아닌 거를 세고자 하는 거니까 서로소인 거를 빼는 거야. 알겠지? 그럼 다시 얘만 좀 해볼게. 얘만 첫 번째 케이스만 내가 직접 보여줄게요. A랑 C에 대해서 3을 분배한다는 거는 3의 제곱을 주면 3을 안 가져간다는 소리고요. 3을 하나 주면 3을 하나 가져간다는 소리고요. 3을 안 주면 3을 2개 준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뭔 말이야? 2개니까 당연히 이렇게 3가지 케이스가 나올 거예요. 그럼 5도 똑같지 않겠니? 5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 하나밖에 없지. 그럼 그 한 개를 A한테 주고 C한테 안 주고 A한테 안 주고 C한테 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가지수는 항상 이 지수에 더하기 1만큼의 가지수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냥 다 나눠주는 경우는 지금 남은 게 뭐야? 3은 2개고 5가 하나였잖아. 그럼 여기다 1씩 더해. 그러면은 3 곱하기 2만큼의 가지수가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중에 서로소인 걸 뺄 거예요. 서로소가 되는 경우가 뭐야? 아예 한 녀석이 모든 아이들을 다 가져가. 그러니까 다른 애가 1대 있는 경우. 그런 게 2가지 나오겠죠. 근데 또 뭐도 있어요? A가 3을 다 가져가고 C가 5를 다 가져가요. 그렇게 분리가 돼버리면 서로소가 되는 거잖아. 그런 케이스도 2개 나오지 않겠니? 3의 제곱을 A가 가져가고 5를 C가 가져가. 서로 역할 바꾸기. 이렇게 해서 2가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2개가 남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더 해야 되는 것들은 네모 표시 좀 할게요.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B제곱이 무엇을 가져간다 해볼 거냐면 그 다음으로 얘랑 똑같은 게 요거예요. 아니지. 3의 제곱이에요. 3의 제곱. 야, 3의 제곱이었다고 해봐. B제곱이 3의 제곱을 가져가면 남는 게 얘네 둘이겠죠. 아예 똑같진 않네. 그냥 일단 갈게. 그러면 아유 미안해. 얘부터 할게요. 2의 제곱이랑 3의 제곱을 곱한 거. 그럼 남는 게 누구야? A랑 C가 가져갈 수 있는 게 2가 2개였을 거고 5가 하나였겠지. 그럼 이 케이스가 방금 위에서 한 거랑 어때요?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만 남을 거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는 이번엔 B제곱이 3의 제곱을 가져갔다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AC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2는 4개일 거고 5가 하나가 되겠지? 그럼 이걸 또 분배를 해줄 건데, 자, 2가 4개나 있어요. 그럼 우리가 2를 2개로 쪼갤 수 있는 방법은 총 5가지일 거라고. 지수에다가 1을 더하자고. 얘도 그러면은 2가지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총 10가지 중에서 누구를 빼라고요? 서로소가 되는 경우를 빼라고. 야, 그럼 언제 서로소가 되냐? 남는 거 있잖아, 얘네를. 한 녀석이 똑같아. 1을 가져가고 다 한 녀석이 가져가 버리는 경우. 그럼 그런 케이스가 2개 있을 거라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요렇게를 A랑 C가 각각 가져가는 거야, 전부를. 그럼 이렇게 겹치지 않게 가져가면은 그것도 2가지 존재하겠죠. 요런 거 말고는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여기서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네 번째도 가야죠.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이거 지우고 갈게요. 위에다 쓰자 그냥. 네 번째는 이번엔 B제곱이 우리 지금 뭐 했어요? 얘도 했고요. 얘도 했고요. 얘도 했죠. 2제곱 천천히 할게요. 2제곱을 가져가는 경우라고 할게. 그럼 A랑 C를 곱한 거는 뭐겠니? 2도 2개, 3도 2개, 5는 하나가 남을 거 아니야.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자,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봐봐요. 여기서 이번에는 가지수가 늘었으니까 전체 가지수는 1씩 다 더해봐.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죠. 근데 거기서 누구를 빼야 돼? 서로소가 되는 거니까 얘들아 3개를 한 녀석이 다 가져가. 나머지 한 녀석이 1일 때를 말하는 거야. 자, 이거 다시 봐봐. 한 녀석이 3가지를 다 가져가요. 그리고 남은 하나가
1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케이스가 A랑 C가 각각 할 수 있으니까 역할 바꾸기 해주면 두 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한 녀석이 두 가지를 가져간다 해봐요. 그럼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3C2가 되겠지. 근데 그런 것도 A랑 C가 뭐 할 수 있어요?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역할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될 거다. 그럼 얘가 얼마야? 18. 얘네 얼마예요? 8이죠. 그럼 10가지가 되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것도 박스 표시해놓고. 그 다음 뭐였어? 5번째인가요? 5번째는 뭐야? 누구 남았어요? 지금 요거 했죠? 1인 거. B제곱이 1일 때. 자, 그럼 B제곱이 1이면은 A랑 C를 곱한 거는 2의 4제곱, 3의 제곱, 5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일단 또 다 지수에 1씩 더해요. 그럼 5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될 거야. 이 전체 가지수에서 요 빼기, 아까 여기 빼기 8 됐던 거 기억나지? 그거랑 얘 뭐 할 거야? 똑같아요. 왜? 이거 전부 다 가져가고 한 녀석이 1을 가져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고,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개를 다 한 녀석이 가져가고 남은 거를 다른 얘가 가져가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3C2에다가 똑같이 역할 바꾸기로 두 가지가 들어가면 똑같은 결과야. 그럼 얘가 지금 얼마예요? 30이죠. 거기서 똑같이 8 빼는 거야. 그러면 22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모 박스 쳐놓은 거는 싹 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 둘 더하면 4, 여기까지 하면 10, 여기까지 하면 20, 여기까지 하면 42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찾는 답입니다. 그 정답이 2번인 거야. 알겠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바로 29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29번 보니까 뭐라 돼 있어? 3명의 학생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초콜릿 3개, 같은 종류의 사탕 5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줄 거래요. 단, 사탕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존재할 수 있다. 자, 29번으로 가볼게. 봐봐. 상황을 잘 봐야 돼. 지금 초콜릿은 서로 다르게 몇 개예요? 서로 다르게 3개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사탕은 지금 몇 개예요? 같은 걸로 5개래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냐, 서로 같냐, 이거 중요하잖아. 자, 근데 지금 가족관을 보니까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은 초콜릿을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뭔 말이야? 초콜릿 3개 있는데 못 받은 애가 적어도 한 명 존재한대. 그러면 초콜릿 3개를 한 명이 독식해도 되고요. 한 명이 2개, 다른 한 명이 하나, 한 명이 0개.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케이스가 2개밖에 안 나오고요. 사탕에 대해서는 모든 아이들이 초콜릿이랑 사탕의 개수의 합이 2개 이상은 되도록 잡아주면 된다. 이렇게 준 거지.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되게 간단하거든요. 아까 말했죠. 이거는 무조건 초콜릿을 먼저 결정하자고. 왜? 초콜릿은요 3개가 있는데 적어도 한 명이 안 받는데.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뭐 있어? 초콜릿 3개를 한 명이 뭐 하는 경우? 독식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거 먼저 해보자고. 그럼 그 한 명을 먼저 고르세요. 3명 중에 한 명. 알겠지? A, B, C 중에 한 명을 고르세요. 그럼 걔가 이제 초콜릿 2개 받았다고 해봐. 그럼 나 그냥 A, B, C 중에서 얘가 초콜릿 2개 받은 놈이라고 해볼게. 그럼 우리 사탕을 총 5개 줄 건데 모든 아이들이 적어도 2개씩은 받아야 돼요. 초콜릿이랑 사탕을 더해서. 그럼 얘는 이미 2개 받았지. 얘는 사탕을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B랑 C는 아직 2개가 아니죠. 3개를 받았죠. 초콜릿 3개. B랑 C는 아직 초콜릿을 못 받았으니까 받아야 되는 게 많아. 지금 적어도 다 사탕을 몇 개씩은 받아야 돼. 2개 이상은 다 받아줘야 돼요. 이렇게. 알겠지? 그럼 이거 적용해주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결국은 얼마? 1인 거를 푸는 거나 마찬가지다. 2랑 2가 들어갔으니까. 그럼 3H 얼마야? 1이겠지. 그냥 결국 3가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3을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이건 별거 없지? 그래서 총 9가지.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초콜릿을 2개랑 하나로 2명한테 주는 거야. 뭔 말이야? 3명 중에 2명을 골라요. 그럼 걔네가 초콜릿을 받을 놈들이야. 그럼 그 2명한테 한 명 골라서 걔한테는 2개를 줄 거야. 그럼 곱하기 2C1이겠죠? 그럼 아직 안 골라진 그 녀석이 1개를 받겠네. 그러면 초콜릿은 지금 서로 다른 초콜릿이잖아. 그럼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이 2개 받기로 한 녀석한테 줘야겠죠. 그럼 3개 중에 2개를 먼저 골라요. 그거를 줘. 그럼 남은 1개는 한 개 받기로 한 그 한 명한테 주면 돼. 이게 일단은 초콜릿을 나눠줄 수 있는 경우의 수예요. 그럼 또 이번에 A, B, C라고 잡고 얘들아.
우리 사탕 개수 5 만들 건데 얘가 만약에 2개 받은 녀석이라고 해, 초콜릿을. 얘가 초콜릿 하나 받은 애라고 쳐보자. 그럼 우리는 사탕에 대해서는 얘는 상관없어요. 근데 얘는요, 적어도 하나는 받아야 돼요, 사탕을. 얘는 아무것도 못 받았으니까 2개는 받아야겠지. 그럼 또 결국은 3H 총 얼마 뺀 거야? 3을 빼니까 2가 남겠죠. 3H 얼마예요? 2겠다. 얘 얼마 나오니? 4C 2예요. 그래서 6이 되겠다. 여기다 곱하기 6만 붙여주면 되는 거지. 얘 얼마야? 3, 2, 6, 3, 18에다가 6 곱하니까 18 곱하기 6 하면은 108 나오네.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구해줘야 되는 답은요, 9랑 108을 더하면 돼요. 117이겠지. 그래서 요게 29번에 대한 답이다.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바로 30번 가자. 자, 30번 봐봐. 집합 x가 있는데요. 그 집합 x는요, 1, 2, 3, 4, 5래요. 자, 근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에 대하여 가족권을 봐봐. 가족권에서 f1, f2, f3이 이렇게 등호가 들어간 관계래요. 나조건으로 갈게요. f4랑 f5에 대한 얘기인데 걔네가 지금 1보다 크대요. 그래서 f5가 더 크고 그 다음에 f4래요.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f4가 f5보다 크다라는 거를 확정 지은 거고, 이 다조건이 되게 중요한데, 다조건을 보니까 이게 뭐야? 서로 화살표를 맞바꾸는 관계라는 거야. 이런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돼. 이런 애가 있으라는 거니까. 여러 개 있어도 되고 존재하라는 거죠. 어쨌든 이거 어떻게 풀지 싶은데 잘 봐봐. 얘네는 중복조합으로 풀 것 같아. 근데 4랑 5는 일단 서로가 서로를 서로에 대해서 함수값이 저런 관계래요. 그 다조건은 서로가 서로를 찍어주는 관계인데 해봐야지 뭐. 잘 봐. 1, 2, 3, 4, 5가 있다 하고요. 1, 2, 3, 4, 5가 있다 해보자. 여기서 일단 1, 2, 3에 대해서 1, 2, 3한테 가는 건데, 얘네가 1, 2, 3이 아니죠. 1, 2, 3, 4, 5한테 가는 건데, 얘네들은 얘들아 이거를 할 수가 없어. 이 가에 있는 애들한테는요 절대로 다조건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 적용을 못하죠? 이미 대소가 이렇게 돼 있는데 다조건이 적용된다는 거는 서로가 서로를 찍어주는 관계가 된다는 거야. 대소가 깨집니다. 깨져버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1, 2, 3에 있는 애들이 이 4, 5 중에서 뭔가를 찍어줘야 서로가 서로를 찍어주는 관계가 될 거다. 그럼 몇 개 해보자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4를 찍었다고 해봐. 그럼 4는 누구 찍으라는 거야? 3을 찍어달라는 거야. 그럼 되겠지. 그럼 이거 발생한 거죠. 다도 발생했고요. 뭐 F4가 3을 찍었으니까 5는 더 작은 거 뽑으면 되니까 뽑을 거고, 그리고 얘네는 얘가 4를 찍었으면은 1과 2는 1, 2, 3, 4 중에 찍으면 될 거고, 다 만족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몇 개 해보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기준이 누가 돼야 될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누구냐? 잘 봐요. 여기서 이 4랑 5에 대해서 얘네가 1, 2, 3 중에서 누군가를 찍어줘. 그러니까 이 다조건을 만족하는 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정을 해줘. 그러면은 이 세 개 중에 한 녀석이 결정이 돼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남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로 뭐 할 거냐면, 잘 봐. 4랑 5가 만약에 1, 2, 3인데 1은 못 찍잖아. 여긴 찍을 수가 없어요. 4랑 5가. 그럼 2, 3 중에 발생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 4라는 숫자가 2였다고 해봐. 그럼 5는요 얘보다 작으면서 1보다 커야 돼. 근데 F4가 2가 돼버리면 5가 찍을 게 없어요. 그럼 F4가 3을 찍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F4가 3이었다고 할게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4를 찍겠지. 자, 그럼 봐봐. 5는 누구를 찍을 수밖에 없니? 이렇게 되면서 F5가 2로 결정이 돼버려. 근데 여기서 3이 4를 찍어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1과 2는요 아까 말했던 대로 1, 2, 3, 4 중에서 그냥 찍어주면 돼. 그럼 결국 4H 얼마겠니? 2가 되겠죠. 4개에 대해서 2개가 등호 있는 걸로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가짓수가 이걸로 끝이야. 그럼 얘는 OC2거든? 그래서 총 10가지가 나온다. 이게 1번에 대한 답이에요. 그럼 두 번째. 자, 그럼 봐봐. F4가 1, 2, 3 중에 찍을 수 있는 건 3밖에 없었잖아. 그럼 더 이상 안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5가 이번엔 2를 찍었다고 해보자.
F5가 2를 찍어. F5가 2를 찍으면 F2는 F5를 찍겠다는 거야. 자, 근데 이러면 F4는요. F5가 2를 찍었으니까 F4는 찍을 수 있는 게 3, 4, 5 중에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F4가요. 3C1인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4는 무시해도 되고 5가 2를 찍었으니까 2가 5를 찍을 거 아니야. 이렇게 2가 5를 찍어. 그럼 3은 5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서 무조건 5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정이 돼버려. 근데 1은요.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누구나 다 돼. 5가지야. 그러니까 여기서 F1이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F의 3은 5가 되는 거고 F1이 몇 가지 가능하다? 얘가 5가지가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얘랑 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3 곱하기 5. 그래서 15가지가 일단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F5가 또 3이 돼도 되겠죠? F5가 3이었다고 해봐. 자, F5가 3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4는요, 4, 5 중에 찍어야 돼 또. 그래서 일단 여기서 F4는 2C1이 될 거야. 2가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F5가 3을 찍은 거니까 얘는 5를 찍겠지. 그럼 1과 2는 1, 2, 3, 4, 5 중에 가능할 거야. 그러면은 OH 얼마겠어요? 2가 되겠죠. 그럼 이 OH는 6C2가 돼서 6C이면 15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총 30가지가 될 거다. 곱하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3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답일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우리가 다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건 가에다가만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나에서 발생할 수 있냐는 거야. 다라는 게. 발생할 수 있죠. 왜? 얘가 4를 찍어. 그럼 얘가 얼마? 5가 되면은 그런 일이 발생하겠지. 그래서 이거는 다라는 상황이 가능해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누굴 추가할 거냐면은 F4가 5고 F5가 4였던 경우를 해볼게. 그러면 이 1, 2, 3은 이제 1, 2, 3, 4, 5한테 자유롭게 가면 돼. 아무한테나 가면 돼. 그래서 이때는 저 1, 2, 3에 대한 경우의 수가 그냥 OH 얼마야?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7C 3이 돼서 우리가 외운 35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더하면은 얼마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5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얘까지 더해주면은 총 9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다. 그래서 마지막 30번에 대한 답은 90입니다. 자, 이렇게 다 풀었는데 보니까 엄청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수고했습니다.